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 강사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그동안에 중학교 학부모 교육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많이 했죠. 교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질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받으신 질문들 중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또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춘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어요. 뭐니 뭐니 해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지 않았나요? 맞아요. 중학생 되면서 과목도 좀 많아지고 어려워지니까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성인보다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기가 취약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공부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니까 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 왜 해? 라고 물으면 보통들 아유 이 다음에 커서 취직하고 돈 벌려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은 왜 하고 이럴 때 또 어떻게 좀 얘기하면 좋을까요? 공부 왜 하냐고 묻는 그 아이들의 속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엄마 공부 왜 해? 나중에 미적분, 은유법 이런 거 몰라도 살 수 있는 거잖아.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공부지. 그리고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공부야. 모르는 건 검색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검색하면 다 나오지. 그런데 올바른 정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대. 공부도 많은 재능 중에 하나고 100점 받고 1등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야. 아니 사실은 누나처럼 공부를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됐어. 난 뭘 할 수 있을까? 그랬구나. 누구나 잘하는 게 있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엄마는 참 좋더라. 아이는 정말 해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을까요? 공부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속마음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힘든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중학생이 공부 이유 모르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 공부는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들이 공부는 잘해야 된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 전에 공부는 힘든 것이야 라는 감정이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속마음은 아마도 공부가 하기 싫은 걸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할 건데? 공부를 잘해야 나중에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또 그러다 인생 망해. 공부 안 하면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정말 미래가 없을까요? 어른들은 공부는 성공이다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논리가 투사되고 있는 거죠. 공부가 가장 안전한 길이야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공부? 그거 어디다 쓰는 거임? 방정식? 그거 인생에 쓸 일 없잖아 라며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공부, 스트레스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부모님의 강요는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만 더 키우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당화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입장이나 감정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공부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엄마 공부 왜 해요? 라고 물어온다면 공부 참 힘들지. 중학교 올라오니까 재미없지? 하시면서 마음을 먼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라는 것,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공부가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거의 없죠. 엄마 공부하기 싫어라고 말할 때, 아, 그래, 당연해. 그럼 재미없지.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하고 공부가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정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언어도 훈련이거든요. 당연해. 그럴 수 있어. 네 마음 이해해.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선생님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나빠. 그럼 어떻게 아이고. 하실래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그렇죠. 또 하나. 뱃사공이 너를 열심히 저었는데 배가 앞으로 잘 안 가요. 그럴 때 그 마음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오 마이 갓. 답답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아마 공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열심히 노력한 방법에서 잘못된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전부 공부의 성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노력 대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우리 공부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하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법을 바꾸라고 하면 이미 배웠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군을 무찔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잘 싸웠다? 혹시 전략? 빙고. 네. 공부에도 전략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공부 방법을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은 효과적인 전략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내게 맞는 공부 방법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게 맞는 공부 방법 좀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어려운 거, 그다음에 힘든 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뒤로 이렇게 좀 나중에 해야지라고 했다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재밌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그걸 또 해요. 그래 놓고 나 다 했어. 라고 공부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이 어떤 것은 잘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흔히 공부 다 했니? 응, 다 했어. 라는 대화가 오가잖아요. 다 했다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채운다거나 뭐 숙제를 다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양적인 기준보다는 질적인 기준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 암기한 것과 암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채워나가는 공부가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메타인지 공부법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준! 깜짝이야. 아우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시험 공부 기준이 뭘까요? 시험 공부도 기준이 있나요? 아, 그럼요. 시험 공부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은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잘 들으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 어느 부분을 시험 문제에 낼 것인지를 예상하면서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공부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기준이 아니고 선생님의 기준으로 출제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준을 알고 공부하면 참 좋겠네요. 선생님들,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 이번 시험에 또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어떠세요? 우리 아이도 그런데요. 시험 볼 때 덤벙대지 말고 꼼꼼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꼼꼼히 할 것인지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같지만 가볍게 넘기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시험을 볼 때 실수가 많다면 왜 실수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셔야겠어요. 실수의 원인을 아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실수도 원인도 여러 가지인가요? 우리 애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풀거나 또 시간이 모자라서 막판에 허둥지둥 풀고는 다 실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저희 애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아이들은요, 실수의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실수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고 어떤 경로로 실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꾸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뭐 표시를 하거나 하면서 꼼꼼히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또 평소에 계산이 느리거나 계산이 자꾸 틀린다 하는 아이들은 문제집을 풀 때 스탑워치로 시간을 맞춰놓고 연습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집중력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집중력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집중력이 낮다면 시험 시간에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 공부할 때, 뭐 문제 풀 때, 이럴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면 집중력을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부 방법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아는 문제를 틀리면 아이들 매우 억울해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완전하게 공부하지 않아서 틀린 것이니 이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다음에 더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것, 네,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시험은 나를 괴롭히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하겠죠? 네, 이럴 때는 시험 불안이 있는 건 아닌가?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심리적인 요인이 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심리적인 요인, 또 시험 불안,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단어를 쫙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자녀 아이들한테 시험 부담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선생님들, 혹시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날마다죠. 매일 하죠.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기본 원칙을 지키라고. 근데 그 기본 원칙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남들이 좋다는 방법 다 따라해보지만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공부도 다이어트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죠. 뭐 누군가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자녀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딸, 시험 대비해서 노트 필기하는 건 어때? 나도 해봤지. 근데 나는 노트 필기가 효과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했는데? 내 친구가 노트 필기를 잘해서 나도 따라해봤는데 나는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 나하고 노트 필기는 안 맞는 것 같아. 효과가 없었다면 이유가 있었겠지. 그 이유는 뭘까? 그걸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중요한데 나는 노트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친구는 노트 필기를 평소에 미리미리 해놓고 시험 일주일 전에는 암기했거든. 근데 나는 시험 3일 전에 노트 정리를 해서 안 올랐던 것 같아.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패 원인을 찾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우리 딸은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다시 해보면 되겠네.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주변 친구의 공부 방법을 따라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책이나 유튜브, 공스타그램에 소개된 방법들을 따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아이들마다의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내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습관을 잘 들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공부 습관이 됐다라는 거는 누구는 다 원하거든요. 다 원하는데 꾸준히 계속한다는 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힘들죠. 꾸준함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실천 기둥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행동에다가 공부 시간을 더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자기 30분 전, 그다음에 밥 먹기 30분 전처럼 이미 습관에 되어 있는 행동에다가 공부를 더해주면 공부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최소 2주 정도는 내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량이나 과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쉬는 시간, 그리고 공부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주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공부 효율도 올릴 수 있거든요. 요즘에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앱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와 공부가 마치 게임을 하듯이 30분 간격으로 공부 시간,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앱이에요. 아니 갑자기 게임처럼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띕니다. 이런 앱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동기에 또 우리가 동기부여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공부가 지치고 힘들 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습관도 운동 습관하고 같은 거네요. 하루 이틀 운동하고 우리가 근육이 생기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공부도 습관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못한 부분보다는 좀 잘한 부분을 격려를 해서 공부에 긍정적인 마음 갖도록 도와줘야겠어요. 잠깐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 자녀의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녀와의 기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부모 입장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와닿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부모만큼이나 우리 아이들도 공부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 아이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됐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학습이라는 게 가정마다 또 아이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녀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자녀의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공부 티키타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공부 티키타카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지만,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 티키타카는 쭉 이어가세요.